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 기자입니다. 오늘 내용은 ETF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는 저희가 ETF에 대한 기본 설명과 장점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 링크는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인데 거래소에서 쉽게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보는 방법은 네이버 금융에서 이제 국내 증시 그리고 ETF 부분을 찾으면 다양한 ETF 종목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각 ETF 종목을 클릭을 하면은 ETF가 추종하는 기초 자산 그리고 주가 흐름, 구성 자산, 순자산 가치 추이, 수익률, 펀드 보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ETF를 유형별 아니면 운용사별, 순자산별 이러한 ETF 종목으로 검색을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거래량 순, 수익률 순, 총 보수 이러한 순서대로 이제 검색을 해보고 싶다면 증권 정보 포털 세이브로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편합니다. 네이버에서 세이브로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꽤 유용해요. 기자들도 뭔가 이제 기초자산별 총량이나 아니면은 녹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연체되는 그런 구간을 보려고 할 때 요걸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도요. 네. 세이브로에서는 ETF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이렇게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ETF 말고도 다양한 주식 정보를 찾아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DLS나 DLF 같은 파생 상품도 볼 수 있고요. 네. 본격적으로 ETF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테크를 할 때 ETF 추천을 많이들 하세요. 예적금보다는 수익률이 높고 또 주식보다는 리스크가 낮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법칙을 고려해 본다면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예적금보다는 ETF가 당연히 좀 리스크도 있겠죠. 그리고 주식보다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주식보다 ETF가 수익률이 조금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원유 선물 ETF에다가 넣어놨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30%까지 갔다가 네. 요새 10%로 플러스 10%로 저기 회복이 됐어요. 플러스 10%. 네,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널뛰기를 많이 예, 했네요. 원유가 요새는 위험 자산입니다. 예. 네. 근데 만약에 김 기자님이 그렇게 이제 원유 ETF가 마이너스 30%였을 때 팔았다면 손해가 나는 그쵸. 거잖아요. 예. 이렇게 ETF는 원금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한다고 해서 되게 안전하고 완전히 이제 원금이 보장되는 그러한 상품은 아니에요. 이렇게 손실 위험은 있고 또 기대 수익률은 일반 주식 종목보다는 낮습니다. 구성 자산이 하나의 기업으로 또는 하나의 종목으로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기업의 여러 종목을 이제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 수익률도 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거나 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 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반 주식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주식이 아예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ETF도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 주식은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지만 물론 장외시장에서 매매는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상장 폐지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기업의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ETF는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 이 정도로 이렇게 큰 리스크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줍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ETF 구조가 약간은 복잡한데 모든 ETF 상품에는 유동성 공급 계약을 체결한 유동성 공급자, LP가 한 곳 이상 있습니다. LP는 주로 증권사이고요. ETF 거래량이 너무 감소하거나 추종 지수와 ETF 주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시장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LP가 ETF를 특정 가격에 매수를 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른바 시장 가격과의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서 LP가 들어간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ETF가 만약에 상장 폐지 때에도 ETF가 담고 있는 이 자산들을 ETF 운용사가 LP에 모두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으셔도 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장 폐지 시점의 ETF의 순자산 가치, NAV라고도 해요. 이 순자산 가치대로 계산해서 투자자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순자산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 에피소드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ETF에서 빵꾸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네. 증권사 급거 이제 LP가 돼서 이제 유동성 구멍을 메우는 역할. 네네. 그래서 그 ETF 지수와 실제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같은 기울기면서 같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LP가 이런 시장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TF가 상장 폐지되는 경우는 보통 거래량이 매우 적을 때입니다. 상장 폐지 이후 외에도 만약에 ETF에 투자를 하셨다면 한 번씩 ETF 거래 대금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투자하실 때도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운용사에 따라서 ETF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에도 차이가 납니다. 거래 대금이 낮은 ETF는 투자자가 특정 가격으로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싶어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즉, 유동성이 풍부해야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그리고 팔고 싶은 가격에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초보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여러 가지 ETF 종목 중에서 거래 대금이 좀 더 클수록 좋은 거고요. 또 만약에 100만 원 단위의 투자를 한다면 거래 대금이 최소 1000만 단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ETF가 바로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입니다. 레버리지는 지수 변동폭의 2배, 3배 변동폭이 더 큰 상품이고 인버스는 추종 지수와 반대로 수익률이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제가 투자하면서 레버리지를 재미를 쏠쏠히 봤고 네. 크게 또 피해를 봤죠. 네.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경우 일시적인 가격 변동, 운용사의 보수, 위탁 매매 수수료, 지수 사용료, 상장 수수료 등 관련 비용 지출 등으로 인해서 추종 지수와 동일하게 수익률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인버스의 경우 이 코스피 200 지수가 10% 떨어졌다고 해서 인버스 수익률이 동일하게 10%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수익률이 투자자가 총 이제 투자했던 그 기간의 변동폭의 2배수, 3배수가 아니라 1일 하루 변동폭의 2배수, 3배수에 해당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즉, 한 달 동안 코스피 200이 3배 올랐지만 오르는 사이에 지수가 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러한 이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총 3배가 오른 거라면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3배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번도 하락 없이 상승을 해서 3배가 오른 거라면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도 이제 6배 이상이 되겠죠. 하지만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지수가 3배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또 코스피의 경우에는 2019년 4월 13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이 아마 역대 최장기간 상승이었을 거예요. 10일 이상 연속 상승하는 일은 또 드문 이게 일입니다. 그거 같네요. 짜장면 곱빼기라고 하더라도 진짜로 2배가 아니라 한 네. 1.5배 하면 1.4배인 것처럼 네. 그런 것 같네요. 진짜. 네, 곱빼기와 비교를 네. 하셨습니다. 대부분 10일 이상 이렇게 연속으로 그렇죠. 오르지는 않고 올랐다가 좀 많이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또 많이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장기보다는 단기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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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